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 OX. 자, 소유권 파트입니다. 소유권 파트. 소유권 파트 중에서 지난번에 주의 토지 통행구까지는 했고요. 자, 오늘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자, 파란 책. 기출 지문 OX. 자, 43페이지 보시면 1번에 점유 취득쇼가 있습니다. 점유 취득쇼. 우리가 이제 점유 취득쇼하고 등기부 취득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점유 취득쇼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한 80% 내지 85%, 등기부 취득쇼는 10% 내지 15%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간단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인정됩니다.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증거가 분실이 됐을 때는 취득시효를 인정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X가 됩니다. 자, 이번에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그 일반재산은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잡종재산, 일반재산은 대상이 된다. 2번은 O 맞습니다. 자, 3번에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된다.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되냐. 자, 요거 잠시 한번 보시면 자, 일부는 두 가지가 있잖아, 그죠? 물건의 일부가 있고 권리의 일부가 있단 말이야. 권리의 일부. 이렇게. 예. 자, 권리의 일부를 우리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그러면 이게 이제 물건의 일부의 취득시효 되겠느냐, 권리 일부의 취득시효 되겠느냐, 이래 했을 때, 자, 지금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만으로 취득시효하는 것이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플러스 등기된 상태로 시효를 진행했을 때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지분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부에 대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요 등기는 부동산, 토지의 일부인 채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필 전체를 등기를 해야지 한 필지 일부, 한 동 건물의 일부만으로 등기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시효는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분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가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 할 때는 일부를 20년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일부. 그 일부를 점유했다는 것이 징표로 나타나야 됩니다. 둑을 만들었거나 또는 또랑을 만들었거나 나무를 심었거나 해서 일부를 점유했다는 징표가 객관적으로 계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 할 때는 전부를 반드시 점유는 해야 됩니다. 권리 일부에 대해서 취득시효 할 때 점유 자체는 물건 전부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죠.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맞고. 자, 4번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시효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주점유. 그리고 평온점유를 해야 되고 공연점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점유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의 197조를 보시면 자주,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추정.
이렇게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 당사자 갑이 을의 타주,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은비를 입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은 X입니다.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 즉 완성자가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추정되므로 4번은 X. 5번의 점유는 평온 공연해야 하므로 간접 점유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자, 취득시효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든 직접 점유든 점유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5번은 X입니다. 자, 6번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선택할 수 있다, 없다. 6번입니다. 기산점. 자, 만약에 병이 없다 칩시다. A하고 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을은 20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죠? 요 점유 개시부터 20년, 요렇게 주장해도 되고, 현재는 25년 동안 점유했다고 봅시다. 25년 차라고 봅시다. 25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이렇게 역산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 병이 없고 갑과 을 당사자만 있다면 20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점유 개시한테부터 20년을 주장해도 되고, 역산을 해서 25년도부터 소급해서 5년 차부터 점유했다. 5년 차부터 25년. 그래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없다면. 근데 만약에 병이 있다면 을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점유 개시 시부터 선택을 해서 20년에 완성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음에도 을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을이 어디에 선택했냐에 따라서 병이 권리를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그죠? 병이 있다면 을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병이 없다면 을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을 보시면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병이 있는 것이고, 변동이 없으면 갑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동이 없다 했기 때문에 병이 없는 것이죠. 갑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을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번은 X가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즉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부동산이 등기된 부동산이든 미등기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우리 민법은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권리를 취득합니다. 여기에 2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돼. 그래서 이 취득시효 대상인 토지가 등기되어 있냐 미등기냐 상관없이 을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7번은 X죠.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도 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취득할 수 없고 반드시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7번은 X. 자, 8번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선계 취득이다. 틀렸죠?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 취득.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그리고 원시 취득이면서 결국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소급 취득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을이 비록 등기는 25년 차에 했지만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을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이 대상 토지에 붙어 있는 권리, 하자는 전부 소멸한 채로
깨끗하게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원시 취득이면서 소급 취득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번은 X가 되겠습니다. 9번 볼까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건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자는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건저당권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건저당권자. 자, 완성 후 등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완성 후 등기 전에 23년 차에 병이라는 사람이 건저당권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건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지만, 자, 이 소유자하고 완성자하고 싸움이 붙었다. 등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까지를 완성자라고 합니다. 완성자. 약간 그림이 복잡할 수 있는데 A하고 일단은 병은 없다고 치고 을이라는 사람이 요 단계에 딱 오면은 완성자가 됩니다. 등기를 하면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을은 점유자, 완성자, 소유자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단계에서는 완성자에 불과하지 아직까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하고 완성자하고 붙으면 그죠? 완성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완성자에게 각종 청구를 못하고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하고 을이 붙으면 을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을은 완성자입니다. 여기까지. 왜? 등기를 해서 소유자가 되어버리면 게임 끝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을이 요 단계에 진행됐을 때 사례 문제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완성자 을하고 소유자 갑하고는 을이 이기는데 이 병하고 누가 이기느냐 했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10년 차에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다. 23년 차에 넘겨받은 사람이다. 전혀 다릅니다. 자, 앞의 병은 완성 전에 등기 승계인이라 하고 뒤의 병은 완성 후에 승계인이라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을하고 완성 전에 병이 붙으면 을이 이깁니다. 그래서 완성자는 완성 전에 승계인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등기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 후에 승계인 병한테는 을이 집니다. 그래서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완성 전의 병은 거의 안 나와요. 왜? 을이 병한테 취득시효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그럼 또 끝이야. 그래서 시험은 갑, 을, 완성 후의 병 이렇게 출제되는 게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로 9번에 보시면 완성 후 등기 전에 건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23년 차의 병이 건저당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은 완성 후의 승계인이단 말이야. 설정적 승계인. 그래서 을은 완성 후에 건저당권자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기를 해서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지만 건저당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우선하기 때문에. 따라서 을은 나중에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병의 건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은 X가 됩니다. 담보권, 즉 건저당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 맞죠? 건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건저당권 제한이 있는 채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담보권 제한이 있는 채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 맞죠? 그래서 9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맞죠?
조금 전에 소급적 취득이라 했습니다.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처음부터 소유자가 된다. 소급적 취득 맞네요. 자, 11번에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자, 이게 보세요. 자, 이 사람 을이란 사람이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전 등기를 하면은 25년 차에 이전 등기를 해도 처음부터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처음부터 소유자. 그러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시효 기간 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득을 취하더라도 자기 토지에서 이득을 취하게 됐기 때문에 정당한 이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가 아니고 완성자, 시효 취득자에게 귀속한다. 이래 맞죠. 그래서 11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 11번도 소급 취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번하고 11번은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래서 요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5년 차에 을이라는 사람이 15년 차에 제3자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임료를 받았단 말이야. 네? 그러면 임료를 받았으면 남의 땅을 빌려줘서 임료를 일단 받았잖아. 그런데 나중에 을이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면은 처음부터 소유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의 땅에서 임대료를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땅에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을에게 당연히 귀속이 됩니다. 갑에게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1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완성자는 최종 명의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시효 진행 중에 전전양도된 후에 완성됐다. 그 말은 완성이 여기서 됐잖아요. 20년 차에. 그죠? 이렇게. 완성이 여기서 됐습니다. 완성이. 잠시 볼까요? 자, 그 12번 다시 볼까요? 시효 진행 중에 전전양도된 후 완성됐다. 그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갑이 그죠? 갑다시한테 양도했고, 갑다시는 갑투다시한테 양도했고, 갑투다시는 병한테 양도한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최종 등기 명의자는 완성 전에 승인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병으로 최종 양도된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돼 있으니까 최종 등기 명의는 완성 전에 승인입니다. 따라서 완성자 을은 완성 전에 최종 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12번에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자는 최종 명의인이 완성 전에 승인 아닙니까? 완성 전에 승인이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 전에 전전양도된 후에 완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종 양도를 받은 사람이 완성 전에 승계인 노란병이 되기 때문에 어른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2번 맞네요. 자, 13번에 완성 당시에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데 이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진정한 소유자. 그런데 등기는 보존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가 갑 다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가끔 있죠. 그럼 완성자 을은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항상 진정한 소유자 갑 다시에게 청구합니다. 갑 다시에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13번 자, 시효 완성 당시에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이게 갑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면은 갑이 소유자가 아니고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등기 명의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죠?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의 등기가 무효가 돼버리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갑이 될 수가 없고 진정한 소유자 갑다시가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번은 맞네요,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4번에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등기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입니다. 채권적 청구. 채권적 청구는 원래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런데 지금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점유를 상실하면 이제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유 중에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14번에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등기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15번 시효 취득자가 을입니다.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등기 청구는 즉시 소멸한다. 자, 이 사람이 A한테 토지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면 이제는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걸립니다. 자,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해가지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야지 소멸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소멸한다는 것은 지금 죽는다 이 말이고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말은 10년간 행사 안 하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5번은 틀렸습니다. 자, 점유를 상실하면은 등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한번 보실까요? 16번. 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을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림하고 똑같은데 이 그림을 활용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활용해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 1번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을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우리 법에는 완성만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고 자, 이번에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결국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소유자 갑하고 완성자 을하고 싸움이 붙으면 항상 완성자가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성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요 단계까지 딱 오면은 완성자고 등기까지 하면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등기하기 전에 완성 단계까지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을은 완성자, 갑은 소유자. 소유자 갑하고 완성자 을이 붙으면 을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갑은 완성자 을에게 각종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2번도 맞네요. 갑은 을에게, 즉 소유자 갑은 완성자 을에게 각종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에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하여간 갑하고 을 사이에는 갑은 을에게 각종 청구를 못합니다. 갑은 을에게 각종 청구를 할 수 없어. 갑은 을에게 각종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인도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철거 청구도 할 수 없고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자, 17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자, 여기 있네요. 완성 후 20년이 완성 아닙니까?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23년 차에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이때 제3자는 여기 병을 이야기합니다. 완성 후 등기 승계인.
자, 이때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의자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네요. 자, 그래서 이 완성자는 완성 전에 성계인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완성 후 성계인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번도 맞네요. 그죠? 정확하게 버릇을 들여서 잘 읽어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통일된 지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번은 포인트가 제3자라는 사람이 완성 후 등기 성계인이다. 그 사람에게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 18번에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지만 을명의 등기 전에 갑이 병한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정확하게 여기는 갑, 을, 병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갑, 을, 병.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죠. 소유자 갑, 완성자 을, 완성 후 성계인 병. 요 세 사람이 9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을은 갑에게는 이길 수 있지만 병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그죠? 자, 1번에 보실까요?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야 맞죠?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1번은 X. 자, 이번에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를 해준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자, 갑이 을로부터 등기 청구를 받은 후에 선의의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을은 완성 후 성계인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을이 좀 억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책임. 자, 그러면 갑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이 있어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는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요. 왜? 을이 점유한다는 것은 갑이 알고 있지만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것을 갑이 알고 넘겨주는 것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을이 취득시효를 이미 주장했거나 등기 청구를 했음에도 갑이 병한테 등기해줬다. 그러면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무불이행으로, 하나는 불법행위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채무불이행이 되려 하면은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 위반이 채무불이행이거든요. 근데 갑하고 을 사이는 계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 위반이 있을 수가 없다.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과로 2번은 갑은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방과로 2번이 갑은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그래서 방과로 2번은 맞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갑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갑이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았는데도 병한테 등기를 해줬으므로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방과로 2번은 맞습니다. 자, 방과로 3번 위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계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방과로 3번 옆에다가 재취득시효 이렇게 적으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병이. 그죠?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을이 여기서부터 계속 또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을이 계속 점유를 했습니다. 을이. 무려 43년까지 이렇게.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다음부터 20년을 또 채웠다 이 말입니다. 을이.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 다시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갈 수 있느냐?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거를 2차 취득시효 또는 재취득시효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을이 취득시효 기간을 채워서 완성했다면은 완성자 을은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다시 소유권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방과로 3번은 X입니다. 자, 4번에 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그 말은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받은 후 병과 통정하여 허위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에 병하고 짜고 가장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가장매매. 가장매매를 해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를 해줘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매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을하고 병이 붙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병이 이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병이라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갑하고 병 사이에 거래. 갑하고 병 사이에 거래 자체가 무효로 됐을 때는 병이라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그럼 무효로 되는 방법은 크게 103조, 108조가 있단 말이에요. 자, 103조는 자, 갑의 배신에 병이 적극 가담해서 매매를 했을 때 이중매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게 배신을 해서 팔았는데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를 해버렸다.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적극 가담하에 갑과 병 사이의 매매는 반사회적 무효. 그리고 갑하고 병 사이의 통정허위 표시 가장으로 매매해도 무효. 그때는 병이라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도 못했는데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 대상입니다. 그 말소를 누가 청구하냐? 소유자가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은 병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합니다. 을이 꼭 하고 싶다면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은 맞네요. 그죠? 자, 통정하여 갑하고 병 사이에 통정하여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면 완성자 을은 소유자 갑을 대위하여 병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19번은 일단 제외입니다. 자, 20번. 자, 악의의 무단 점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타주 점유입니다. 타주. 악의의 무단.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일단. 자, 악의의 무단 점유는 무조건 타주. 즉, 자주 추정이 깨어진다. 이래야 맞습니다. 20번은 X. 자, 21번은 최근 판례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즉 아파트 복도 같은 거. 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22번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지만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2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24번도 일단은 제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점유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자, 이번에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네요. 등기부 취득시효. 이건 뭐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무슨 말이냐. 자, 갑이 일단은 땅 소유자입니다. 자,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 매매가 무효로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를 하거나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죠? 10년 이상 방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10년 이상 권리 행사를 안 해버렸어. 오히려 을 쪽에서 10년간 등기를 하고 10년간 점유를 해버렸다. 오히려. 자, 소유자는 갑인데 소유자, 권리자는 10년 이상 권리 행사를 안 하고 권리 없는 을이 10년간 등기되어 있고 10년간 점유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때 점유도 요건을 아까처럼 자주, 평온, 공연 점유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오히려 10년 등기, 10년 점유한 무권리자 을이 취득시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로 합니다. 자, 좀 전에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만으로 취득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플러스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10년 동안 되어 있으니까 기간이 20년이 아니고 10년으로 짧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등기는 그죠? 유효인 등기도 되고 무효인 등기도 됩니다. 주로 이제 등기가 유효보다는 무효가 많겠죠, 그죠? 만약 등기가 유효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소유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취득시효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무효인 등기가 많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효 등기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중 보존 등기에서 무효인 후 등기, 그걸 가지고는 10년 있어봤자 헛방이다. 그 다음에 등기 성계도 가능합니다. 그 말은 을 혼자서 10년 등기할 필요 없고 을 앞에 을 다시가 5년 등기하고 을이 5년 등기하고 합해서 10년 등기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점유도 성계가 가능합니다. 자, 을이 5년 점유하고 앞에 있는 을 다시가 5년 점유하고 이래도 됩니다. 자, 그리고 10년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건이 추가됩니다. 여기는 선이 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까지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특징이 10년간 등기도 해야 된다. 그 다음 선의 무과실이 추가된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이 됩니다. 197조에 의해서 그죠? 추정. 즉 증명할 필요 없어.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을이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지만 10년 동안 등기, 10년 동안 점유하면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를 등기부 취득시효로 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1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해야 된다. 맞죠? 무과실. 그래서 이 선의무과실은 그죠?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시.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등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되어야 합니다. 점유에 대한 선의무과실 이렇게. 그래서 1번은 맞네요, 그죠? 자, 2번은 일단 역시 제외입니다. 2번은 지금 볼 군번이 아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 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은 을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자, 아까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 했을 때 말을 할 때 10년이 경과하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시효 완성하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했던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 취득한 후에, 즉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야. 자, 이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어. 그럼 우리가 배웠습니다. 등기의 역할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즉, 이미 을이 10년이 경과됨으로써 완성함으로써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뒤에 등기가 사라져도 말소되어도 멸실되어도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4번에 갑 종중은 자신의 X 토지를 적법하게 종은 을에게 명의 신탁했다. 을이 평원 공인하게 10년간 X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을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죠. 자, 명의 신탁에서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입니다. 타주기 때문에 시효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죠. 자주, 평온, 공연이 되어야 됩니다. 자, 명의 수탁자는 자주라고 타주라고 타주. 명의 수탁자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자주가 아니어서 시효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을은 명의 수탁자로서 타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간 점유해봤자 타주이므로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취득시효. 자, 나머지는 좀 쉬었다가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